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속 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문학과 갈등 자전거 도둑 두 번째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0쪽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발단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개 부분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쪽 펴주시고,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나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주인 영감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발생하는 전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거, 시간이 전환됐다. 시간적 배경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적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시간적 배경 전환. 이것은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 봄이 온 것이다. 달력에는 이미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은 아직도 뭐가 부족했던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수를 부렸다. 꽃샘추위가 여전했나 보네요. 벼랑간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이 바람이라는 소재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람, 문학작품 속에는 바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람은 사실은 뭡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은 뭔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바람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 소설에서는 복선으로서, 복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요. 복선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데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독자에게 작가가. 낮 동안 기억으로 묶어보시고 가게 앞에 A자로 세워놓은 판자 간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자빠지는가 하면 가게 양철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쇳소리를 내며 찰랑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런 거 뭐 귀신의 휘파람 굉장히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나가 자빠지고 간판이 양철 지붕 뭐 뒤집힐 듯 쇳소리를 내며 찰랑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 분위기를 내고 있고 지금 뭔가 이 바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어떤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조성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바람은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뭔가 사건을 낼 것 같고 사건이 수나미하고 관련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낮에는 가게 골목에 사고까지 났다. 실제로 이런 불길한 분위기가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펄럭이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머리에 부딪혔다. 이게 사고의 내용이죠. 아이고, 간판이 지나가던 아가씨 머리에 부딪혔어요. 피가 아가씨 하얀 볼을 타고 흘러 흰 스웨트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흘렸다. 피를 본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 병원으로 달려간 사람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그 가게 주변에 있는 어떤 상점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죠, 아저씨를 동정해서 다친 사람을 걱정한 게 아니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될 아저씨를 동정했다라는 걸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수나미 주변에 있는 이 장사꾼들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친 아가씨보다 손해본 주인 아저씨를 동정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수나미 주변에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미는 긍정적인 어른보다는 부정적인 어른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지랄 같은 바람 때문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게 생돈을 빼앗기냐고. 돈 걱정하잖아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렇지만 돈 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쑥덕됐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은 재수 옴붙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바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아저씨하고 아가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재수 옴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수나미도 문득 오늘 자기도 재수 옴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도 재수 옴붙을 것 같은 예감. 이게 바로 뭐냐면 수나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이게 복선이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을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놓은 빈 지문은 좁은 옆골목 변소 앞에 끼워 넣었다.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서울의 바람이 조성한 분위기는 아주 을씨년스러웠어요.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로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었고 수나미는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라고 말하면서 수나미의 어떤 심리를 제시하고 있죠.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시골에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서울은 굉장히 을씨년스러웠죠. 서울은 을씨년스러웠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의 분위기가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골에 바람 부는 날은 어떤가 보도록 할까요?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출하는가, 큰 나무는 바람이 얼마나 안달맞게 까불어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이 얼마나 우렁차고 슬프게 소리치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 고향에서 느낀 바람의 의미는 어때요?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는 존재였잖아요, 바람이. 이것은 플러스잖아요. 서울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고향에서는 플러스였던 그 바람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죠. 대한 그리움. 전선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가게 주인들이 우르르 전선가게로 모였다. 아가씨의 안부보다 그 아저씨 손해가 얼마인가 모두 그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어떤 수나미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보다 돈, 물질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동네 사람들, 가게 주인들이. 가게 주인들을 지금 어떻게 작가는, 서술자는 묘사하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수나미의 주인 영감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지거리를 했다. 이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지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네요. 아마 전선가게 아저씨가 치러했던 치료비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동정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 반가울 리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람의 의미는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봄바람이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게으른 나무들의 잠든 뿌리들에 막 움트는 꽃망울들에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갔나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득하게 갯날 들판이나 상등성에 서본 경험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람의 어떤 의미가 긍정적이다 라는 걸 시골에서는 긍정적 의미. 시골에서는 바람이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오로지 마이너스 의미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서울의 각박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나미는 다시 한번 울고 싶도록 고독해진다. 왜? 자기만 바람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고 있고 나머지 서울 사람들은 그 바람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독해졌다라는 걸. 고독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수나미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 상황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마이너스 어른들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래가 성사됐겠죠? 돈을 벌게 되니까 주인 영감이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죠.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땡땡상의 20W 형광램프 5상자를 배달해 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 부탁해 올 때가 많다. 수나미도 자전거를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도 없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주면서 한마디 한다. 이 녀석아,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서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주인 영감도 수나미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정적인 주인 영감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해를 걱정하는 영감 주인. 오늘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말씨가 퉁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나미는 고깝게 들린다. 언짢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수나미가 그 전에는 어떻게 하든 주인 영감의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고깝게 들린다. 야속하고 섭섭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 영감의 말을 언짢게 듣는 거예요. 꼭 내깟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볼까 걱정이라는 소리 들린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고,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인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수나미의 인식 변화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주인 영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어요. 수나미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그리고 부침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밟고 씩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래지지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신바람. 여러분들은 지금 신바람 국어교실과 함께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별표 쳐두시면 여러분들의 국어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 말 안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꼬물거리며 올랐고 느릿느릿 페달을 쳤는다. 수나미가 아주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주인 영감이 뒤에서 악을 쓴다. 이 녀석아, 조심해, 까불지 말고. 주인 영감 목소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하게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수나미는 차 타고 혀를 차고는 도망치듯 찡 자전거 속력을 낸다. 형광램프를 땡땡상에 전달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또 한참 걸린다. 장사꾼의 마음이란 묘한 데가 있다. 수나미는 아직도 그 마음만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꾼에 대한 어떤 수나미의 감정이죠. 군에 대한 수나미의 감정,
어떤 감정이에요? 혐오감. 여러분들 구더기 볼 때 생각하면 되겠죠. 금고에 돈을 수북이 쌓아놓고도 담아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얼굴하고 도무지 물건 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오란다. 그동안에 장사를 해 돈이 준비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런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나미가 서울에 와서 점원 노릇을 하며 배운 장사 철칙 1항이었다. 그러니까 물건 값을 그때그때 받아내지 않으면 자신이 고달파진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더럽게 장사가 안 된다. 무슨 소리요? 지금 수나미에게 돈을, 물건값을 주기 싫어서 하는 소리죠? 땡땡상의 주인은 누런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아주 누런 이빨이라고 말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놈아,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릴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버티고 서 있다. 저런 말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질해야 겨우 물건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그때그때 500원, 1000원씩 푼돈으로 나눠받으면서 말이다.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에서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계속 뭐요? 장사꾼들은 뭐 어때? 징그럽다, 혐오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사꾼이 누굽니까? 주인 영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오늘 물건 대금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꾼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수나미는 은행 막는다라는 말의 뜻을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의리의리한 은행 뒤에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다는 소린지, 서로 뚫려 있거니로서니 왜 그것을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리에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수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뜻도 모르면서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장사꾼들의 말을 흉내내고 있죠.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는 거 한자성 기억나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나미가 지금 이 장사꾼들 틈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사꾼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혐오감을 느끼고 징그러워하는 장사꾼의 모습을요. 장사가 계속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식,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대로 줄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는 잽싸게 고개를 움츠렸는데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아주 그냥 아주 그 장사꾼의 어떤 인색함이죠. 눈물에 핑 돌 만한 알밤이다. 이게 아주 인색한 그 있는 돈, 자기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는 돈이 아까워서 꿀밤을 먹이는 그 어떤 나쁜 모습, 인색함이 드러나는 거죠. 장사가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의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자리가 아주 좋다. 수나미는 좁은 가게에 서서 손님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도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계산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수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또 한 번 빌붙는다. 어떻게 결제 좀 해줍쇼. 주인은 자식 하며 또 한 번 알범을 먹이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앞에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3번이나 세어봐. 억지로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줘야 되는 돈도 억지로 주는 거죠. 아까운 듯이 내준다. 아까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자식, 끈덕지기가 꼭 떼놈 같다니까. 됐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찍 웃는다. 수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워서 건네준 돈을 다시 2번이나 쓴다. 그만큼 뭐요? 지금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가 없는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장사꾼들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휙 하니 다름질 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우리가 발단 부분에서 바뀐 것들 좀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쓰나미가 주인 영감을 바라보던 태도가 발단 부분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람이라는 어떤 일로 인해서 실제 사건도 벌어졌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도 무슨 나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나미가 물건을 배달을 하러 갈 때 그 주인 영감이 하는 말이 곱깝게 들리고, 그리고 장사꾼들의 속성, 그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 그 돈을 주기 싫어서 억지로, 그것도 3번이나 세워서 주고 쓰나미도 2번이나 세워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장사꾼들의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쓰나미도 장사꾼처럼 점점 변해가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위기를 배울 텐데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쓰나미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